민박진정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10강 제도 단위 명령입니다. 자, 먼저 캐드가 무엇일까요? 이게 영어 약자로는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인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설계를 컴퓨터로 지원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산보조 설계라고 합니다. 즉 계산하기 어려운 것을 컴퓨터가 하고 결과물을 도면으로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 계산하기 좀 어려운 거, 가령 예를 들면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처리해 주는데 상당 부분에서 기계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는 이렇게 수학을 이용해서 각 객체 간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 경우 컴퓨터는 딱히 단위가 필요가 없어요. 숫자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결과물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한 표현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영국이나 미국은 인치나 피트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세계 영국,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같은 경우도 보통 건축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미터 단위로 해서 표준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자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몇 자, 몇 자.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석자 그러면은 90cm를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산업 분야에 따라서는 이런 단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공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논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인 제도 단위입니다. 이 제도 단위는 도면에 사용되는 규격인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인치, 피트 등 길이 단위를 적용해서 도면에 치수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컴퓨터가 그냥 숫자로 생각하는 기준 단위인 유닛하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이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런 길이 단위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캐드 자체는 인치나 미터를 구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 인간에게 전달될 때는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이 부품은 파이가 직경이 1인치다 또는 1mm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길이 단위에 따라서 제도 단위를 일정한 변환 상수 값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보통은 이제 같은 도면에서 한 단위를 쓰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단위의 도면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즉 인치 단위로 제작이 된 도면을 밀리미터 단위로 제작한 도면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때는 이 변환 상수를 도입을 해서 상호 단위 간의 조절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단위, 유닛은 컴퓨터가 도면에서 인식하는 그냥 단위 1, 2, 3 이런 숫자예요. 예. 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그 크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사용되는 점, 그 다음에 두께가 지정되지 않은 선 같은 경우는 그 두께 부분은 무한으로 확대를 해도 우리가 화면에 볼 때는 동일하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무한으로 축소를 시켜서 아주 적게 만들려고 해도 똑같이 보입니다. 물론 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유한한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토캐드는 이 선 중에 레이라는 선이 있어요. 광선에 의한 건데 아무리 확대를 시켜도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뭐 나중에 이 줌인, 줌아웃 명령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유닛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도 단위라는 개념이 따릅니다. 다르게 있어요. 자, 그럼 제도 단위는 뭐냐면 영어로는 드로잉 유닛인데 도면에 생성되는 객체가 도면의 원점과의 상관관계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그냥 유닛이 아니고 제도 단위 같은 경우는 인간의 단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하고 거리가 몇 인치다, 원점하고 거리가 몇 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 단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유닛에 인간이 사용하는 단위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선을 그렸는데 이것이 단순히 10유닛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는 그냥 10으로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도 단위로 돼서 이게 10인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유닛에 인치를 곱한 게 됩니다. 자, 이 1인치는 어떻게 되죠? 25.4mm가 돼요. 자, 그래서 10유닛이 10인치인 길이가 되는 선을 밀리미터로 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54mm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254 곱하기 유닛이 되는 거죠. 즉 10에다가 25.4를 곱해서 원래는 CAD는 10유닛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254 유닛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화면에서 보이는 게 10유닛하고 254 유닛은 크기 차이가 있어요. 크기 차이가 있지만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확대나 축소를 해버리 무한대로 또는 아주 적게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CAD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도 단위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지금부터 CAD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단위를 바꾸는 명령은 UNITS, 가명은 UN입니다. 명령행에 UN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괄호치고 UNITS 이렇게 해서 명령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요걸 클릭을 하면 되는데 먼저 도움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도움말. 자, 유닛, 좌표, 거리, 각도 및 정밀도, 표시 형식을 제어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움말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초보가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합니다. UNITS. 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도면 단위 대화창이 여기에 불러들여지게 됩니다. 자, 도면 단위 대화창. 요거 지금 명령행 말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어디에서 찾을까요? 리본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뷰 어디가 있을까요? 유닛. 자,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도움말에서 찾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도움말에서. 리보나 어디 있니? UN 하고 F1 키. 자, 찾기 누르면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안 나오네요. 자, 이 명령은 리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니까 리본에서는 못 찾는데 제가 다른 데서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자. 도구 아니고요. 형식, 삽입, 뷰. 도구에 있을 것 같은데 UCS 있고요. 도구 제도 설정이고요. 옵션 있고요. 여기 있네요. 단위. 여기 보이시나요? 형식에 보시면 이게 이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메뉴 어디서 보는 거죠? 메뉴 막대입니다. 이게 메뉴 막대. 이거 누르면 메뉴 막대 사라지고 이 메뉴 막대 표시하면 나타나죠. 자, 형식에 보시면 여기 밑에서 한 네 번째 단위가 있습니다. 리본으로도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지만 이 메뉴 막대에서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 초보자분들 꼭 알고 계시고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단위 여기 있습니다. 왜 이 단위가 형식 안 될까요? 형식 단위 네, 나왔죠. 아마 지금 명령행에 다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겹친 거죠. UNITS로 명령이 잘못 입력이 된 겁니다. 자, 리본이나 메뉴 막대를 이용해서 명령을 하는 경우는 명령 앞에 언더바가 붙어요. 이런 경우 명령행에 입력할 때는 이 언더바 제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도면 단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각도, 삽입, 축척,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광도까지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 길이의 유형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 공학, 과학, 분수, 십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십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려는 도면이 건축 도면이다. 그럼 이 건축 하시면 되세요. 건축에서는 뭐 기본 단위가 최소 센티미터, 보통 이렇게 토목 같은 경우는 미터를 기본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공학은 뭘까요? 공학 엔지니어링인데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과학은 뭘까요? 자, 계산을 하다 보면 10의 몇 승 이런 거 나오죠. 요런 거 사용할 때 과학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분수로 표현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십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보통은 정밀도를 이렇게 어,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정밀도 0으로 두시면 되시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밀도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자, 각도 유형 십진도수가 있고 그레이드, 도분초, 라디안, 십진도수, 측량사 단위 있는데 보통 십진도수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정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0 두시지만 그 밑으로 상세한 정밀도가 필요하시면 그 밑에 이렇게 두시면 되세요. 자, 정밀도를 높게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과 관계가 됩니다. 이 밑으로 나오는 거는 반올림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은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 있으니까 적정한 정밀도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시계 방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표준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각도를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각도가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시계 방향을 클릭을 하면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갈 때 각도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체크하시지 마시고 시계 방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축척. 자, 어떤 단위를 사용할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도면은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 밀리미터를 사용하시지 않으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단위를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인치, 피트, 마일,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마이크로인치, 마일, 야드, 옹거스트롱부터 나노,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데시미터 등등 다 있죠. 보통 일반적인 제도에서는 밀리미터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밀리미터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바로 제도 유닛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유닛에 이 단위를 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치 도면을 작성을 하고 밀리미터로 옮기는 경우 25.4라는 전환계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반대로 밀리미터 도면을 인치 도면으로 바꾸는 경우는 25.4분의 1을 나눠야 되는 그런 전환계수들을 서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래에는 조명이 있네요. 조명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렌더링, 3D 모델링에서 렌더링을 하는 경우에 어떤 조명의 광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알아만 두세요. 자, 여기 보면 방향이 있네요. 우리가 아까 각도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각도는 길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각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닛의 드로잉 유닛까지 지정이 동시에 되는 형태예요. 각도라는 것은 어떻게 스케일 명령에서 또는 이렇게 인치 도면이나 또는 밀리미터 도면으로 변환을 하더라도 각도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 각도 자체를 라디안을 쓸 거냐 십진도수를 쓸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리미터 도면을 인치 도면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자, 방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방향을 누르면 방향 조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기준이 동쪽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기준을 임의적인 각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이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두시고요. 아까 여기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조절하는 거 있었고요. 요거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 이전 강의에서 new와 qnew를 할 때 스타트업 변수 명령 이용해 가지고 그 마법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파일을 여는
거기에서 정의하는 부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별도로 정의할 때 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 살펴봤고 확인을 누르시면 창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런 단위를 그 전환할 때 보면 밀리미터에서 인치 도면, 인치에서 밀리미터로 변환을 할 때 그 전환 계수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환 계수를 적용하는 명령은 스케일 명령이에요. 그 스케일이라는 것은 도면 자체에 있는 어떤 특정 개체나 아니면 도면 전체의 크기를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아까 뭐라 그랬죠? 1인치로 했던 것이 밀리미터로 갔을 때는 25.4mm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닛 자체가 1유닛이 25.4 유닛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실 이 CAD 도면상에서 그냥 25.4배로 키우면 됩니다. 예, 스케일 명령하실 때 아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단위의 표시 유형이 우리가 지금 그 십진하고 뭐 공학, 건축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요 부분이 유닛 명령을 사용해도 뭐 당연히 변경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동일한 도면에서 표시되는 숫자를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이냐의 그런 차이였기 때문에 건축, 십진, 엔지니어링, 분수, 과학을 아마 도면을 작성하는 동안에 이렇게 변경을 손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닛 명령 말고 여기에 있는 토글 명령 공간에 요 부분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용자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죠? 단위 표시하면 십진 나타나죠. 예,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바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화면 좀 세팅 다시 맞춰 보시고요. 이런 변환을 할 때 사실은 25.4를 곱할지 아니면 25.4를 나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간단한 숫자 계산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뭐 핸드폰으로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하셔도 되시고요. 그런 거 없으시면 연필로 써서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세요. 하지만 CAD 자체에서 간단한 계산기 기능 지원합니다. 여기 뭐 계산기가 아니군요. 이게 자, 계산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계산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도구에 계산기가 간단한 계산기가 지금 있는데요. 자, 뷰 세트 관리자 파라메트가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요거 빠른 계산기 보이세요? 이거? 네. 명령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퀵 캘큘레이터 QUICK CALC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기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요거 지금 저도 이거 지금 리본에서는 잘 안 찾아봤기 때문에 찾기 굉장히 어려웠죠. 자, 요거 이렇게 리본에서 찾으셔도 됩니다만 명령어에서 간단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까 명령어가 뭐였죠? QUICK CALC예요. QUICK CALC 이렇게 해서 명령을 누르면 나타나는데 너무 길죠? QU만 입력해 보세요. QU 여기서 명령형에서 QU를 입력을 하면 관련된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 퀵 캘큘레이터 빠른 계산기 표시되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명령형에 QU 입력해 가지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순서가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사용 빈도수도 적용을 해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유닛 명령 그리고 관련해서 그 도면의 크기가 변환이 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